네, 안녕하세요. 미라클 건강법의 신영아 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책에 관한 얘기, 독서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이제 완전 뜨거운 날씨는 이제 지나간 것 같아요. 이제 날씨가 좀 선선해져서 날씨가 30도 이하로 지금 한 28도, 7도 되는 것 같아요. 선선해졌고 저녁에는 문을 열어놓고 굉장히 좀 시원해졌어요. 그래서 잠자기도 좋고 또 우리가 책을 읽기 좋은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독서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책 좋아하시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독서 많이 하세요? 혹시 1년에 몇 권이나 독서하세요? 뭐 100권? 50권? 10권? 20권? 네. 여러분들 하루에 1년에 독서 몇 권 정도 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자, 책은요,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고 가장 현명한 상담자이며 가장 인내심 있는 교사이다 라고 엘리엇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 말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책을 좀 많이 사주셨고, 또 저희 부모님, 아버님이 책을 좋아하셔서 항상 보면 집에서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항상 책에 파묻혀 살았던 것 같아요. 물론 어릴 때는 동화책이나 이런 것도 많이 봤고요. 중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하면서 짬짬이 책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 정말 1학년 때 책을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밤에 잠 안 자고 책도 많이 봤던 것 같고요. 도서관이나 서점은 항상 끊임없이 자주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책을 언제 많이 봤냐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어떤 누군가와 그 인간관계가 힘들어질 때 그런 것, 이 인간관계의 문제 해결을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다 얘기 못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 해답을 책에서 찾으려고 그 관련된 책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을 많이 봤는데요. 그래서 책이 보면 진짜 저한테는 가장 현명한 상담자였던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대답해 주지 못했던 그 해답을 옛날 사람들, 옛날 철학자라든지 현인들이라든지 그분들이 책 속에서 이렇게 꼼꼼하게 그거에 대한 해답들을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었고 또 책을 읽고서 저의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책을 볼 때 보면 유난히 끌리는 인물이 있잖아요. 그 인물이 왜 끌리냐면요. 제가 저하고 비슷한 닮은 점이 있거나 그러면 그 인물한테 특히 되게 많이 끌리는 것 같고요. 또 그 인물이 겪는 심리적 상태를 내가 동일시하면서 유난히 그 문제에 동일시하면서 나도 그 문제에 공감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주인공하고 같이 함께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인공이 안고 있는 좌절을 보면서 함께 가슴 아파하기도 하고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책이나 영화나 이런 거 봤을 때 여러분들 굉장히 슬픈 장면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장면을 보고서 같이 울고 이럴 때 이 감정의 카타르시스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마음이 정화됨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들 가끔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여자들은요, 막 너무 힘들거나 너무 뭐 좌절감을 느끼거나 너무 서럽거나 이럴 때 그냥 혼자 있을 때 이렇게 펑펑 울거든요. 펑펑 울고 나면은 굉장히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뭐 문제 해결은 되진 않았지만 어찌됐든 가슴이 뻥 뚫리면서 시원해짐을 느끼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그 감정의 카타르시스, 정화라는 거거든요. 그 작용을 통해서 문제 해결은 안 되지만 어쨌든 이 쌓인 감정을 해소되는 거죠. 이게 이 상담 네, 안녕하세요. 미라클 건강법의 신영아 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책에 관한 얘기, 독서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이제 완전 뜨거운 날씨는 이제 지나간 것 같아요. 이제 날씨가 좀 선선해져서 날씨가 30도 이하로 지금 한 28도, 7도 되는 것 같아요. 선선해졌고 저녁에는 문을 열어놓고 굉장히 좀 시원해졌어요. 그래서 잠자기도 좋고 또 우리가 책을 읽기 좋은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독서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책 좋아하시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독서 많이 하세요? 혹시 1년에 몇 권이나 독서하세요? 뭐 100권?
50건? 10건? 20건? 네. 여러분들 하루에 1년에 독서 몇 건 정도 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자, 책은요,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고 가장 현명한 상담자이며 가장 인내심 있는 교사이다 라고 엘리엇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 말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책을 좀 많이 사주셨고, 또 저희 부모님, 아버님이 책을 좋아하셔서 항상 보면 집에서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항상 책에 파묻혀 살았던 것 같아요. 물론 어릴 때든 동화책이나 이런 것도 많이 봤고요. 중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하면서 짬짬이 책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 정말 1학년 때 책을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밤에 잠 안 자고 책도 많이 봤던 것 같고요. 도서관이나 서점은 항상 끊임없이 자주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책을 언제 많이 봤냐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어떤 누군가와 그 인간관계가 힘들어질 때 그런 것, 이 인간관계의 문제 해결을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다 얘기 못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 해답을 책에서 찾으려고 그 관련된 책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을 많이 봤는데요. 그래서 책이 보면 진짜 저한테는 가장 현명한 상담자였던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대답해 주지 못했던 그 해답을 옛날 사람들, 옛날 철학자라든지 현인들이라든지 그분들이 책 속에서 이렇게 꼼꼼하게 그거에 대한 해답들을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었고 또 책을 읽고서 저의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책을 볼 때 보면 유난히 끌리는 인물이 있잖아요. 그 인물이 왜 끌리냐면요. 제가 저하고 비슷한 닮은 점이 있거나 그러면 그 인물한테 특히 되게 많이 끌리는 것 같고요. 또 그 인물이 겪는 심리적 상태를 내가 동일시하면서 유난히 그 문제에 동일시하면서 나도 그 문제에 공감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주인공하고 같이 함께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인공이 안고 있는 좌절을 보면서 함께 가슴 아파하기도 하고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책이나 영화나 이런 거 봤을 때 여러분들 굉장히 슬픈 장면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장면을 보고서 같이 울고 이럴 때 이 감정의 카타르시스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마음이 정화됨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들 가끔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여자들은요, 막 너무 힘들거나 너무 뭐 좌절감을 느끼거나 너무 서럽거나 이럴 때 그냥 혼자 있을 때 이렇게 펑펑 울거든요. 펑펑 울고 나면은 굉장히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뭐 문제 해결은 되진 않았지만 어찌됐든 가슴이 뻥 뚫리면서 시원해짐을 느끼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그 감정의 카타르시스, 정화라는 거거든요. 그 작용을 통해서 문제 해결은 안 되지만 어쨌든 이 쌓인 감정을 해소되는 거죠. 이게 이 상담 네, 그래서 여자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펑펑 울고 나면은 감정의 카타르시스가 되면서 이렇게 문제 해결은 안 돼도 가슴이 뻥 뚫리면서 시원함을 느끼죠. 이게 감정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바깥으로 분출했다고 해야 될까? 어떤 막힌 통로를 열어서 감정이 저절로 흘러나가는 통로를 좀 만들어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런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겪고 나면 뭔가 심리적 위로도 얻고요. 그 다음에 마음속에 응어리진 이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이 바깥으로 배출이 되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인물 속에서 그 인물을 위로하기도 하고요. 또 그 인물로부터 위로를 받을 때도 있죠.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기도 하고 공감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좋은 감정의 치유의 매개체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을 때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음식을 빨리 바깥으로 배출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예를 들면 음식을 뭐 구토를 한다든지 아니면 설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그 잘못된 음식을 바깥으로 내보내려는 몸에서 자연적인 반응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야지만 몸이 좀 개운해지거든요. 마찬가지로 감정도 그런 것 같아요. 잘못된 감정이 내 몸에 들어와서 계속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할 때는 그 감정을 바깥으로 잘 배출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유책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서는요, 어떤 책을 보면 나 자신을 뒤돌아보고 나를 성찰하게끔 하죠. 내가 어떤 그 작가가 겪고 있던 그런 문제 해결 방법을 보면서 나한테 그 문제를 비유를 해서 내가 성찰도 하고 반성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그 인물이 겪고 있는 일을 일기로 적는다든지, 또 저도 그 제3자가 돼서 그 주인공이 겪고 있는 문제를 같이 해결 방법을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방향 제시도 해주고 또 해결 방법을 찾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주인공의 치료자가 되기도 하고요. 그 주인공이 저의 치료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덧 책을 읽고 있다 보면 제 마음에 제 문제가 해결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그 책 주인공에 유난히 끌렸다면은 저와 그 주인공이 뭔가 닮은 점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이 좋았던 것 같아요. 책을 보면서 어떤 좋았던 인물들이 많잖아요. 그럼 좋아하는 인물이 많으면 또 그 책에 더 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하고 비슷한 점이 많은 사람들, 자기와 좀 뭐 성격이든 가치관이든 비슷한 점이 많은 사람들한테 더 끌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끌리고 그런 사람들 옆에 다가설 때 더 편안해지고 또 쉽게 다가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친구들도 비슷한 사람들, 연인도 부부도 아마 비슷한 사람들한테 끌려서 친구가 되기도 하고 연인이 되기도 하고 부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 유시민 씨의 저서, 유시민 작가가 굉장히 좋은 책들을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책을 이제 새로운 각오로 좀 잘 살까 하고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유시민 씨가 20대 때 학생 때 이 학생 운동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과정들을 책에 많이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책을 보면서 저도 좀 공감하고 같이 마음 아파하고 같이 울어줬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유시민 작가는 저를 모르지만 저는 그 유시민 작가한테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지고 내가 그 사람을 아는 것 같고, 또 그 이후로 유시민 씨가 TV에서나 이런 데 나오면 좀 더 친근하고 좋아서 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또 몇 년 전에 서점에서 이 힐링이란 주제로 많은 책들이 나왔는데, 그때 그 어떤 책이 유명하냐면요, 혜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런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였는데 저도 그 책을 봤습니다. 근데 혜민 스님이 굉장히 뭐랄까 스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공부를 하신 철학자라서 그런지 담담하게 우리한테 아주 자극적이지 않은 담담한 단어들을 선택해서 담담한 감정으로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 게 마치 옆에서 나한테 위로를 해주는 것 같고, 힐링이 필요한 저한테 위로와 어떤 공감을 해주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당시에 막 너무 경쟁적으로 살고 힘들고 치열했던 당시에 그 책을 보면서 잠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책은요, 우리한테 위로가 될 수도 있고 힐링이 될 수도 있고, 또 책을 보는 중에 마음이 저절로 치유가 되는 과정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심리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요, 심리 상담자도 필요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좋은 책을 보면서 책이 상담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독서의 신이라고 불렀던 헤세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책을 한 권 한 권 읽어가면서 기쁨이나 위로나 마음의 편안함을 얻지 못한다면 줄줄이 문학사를 깨고 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책은 우리가 누구한테 내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책을 읽고 나한테 적용하고 내가 뭔가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내가 지혜를 얻고 나의 행동과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책을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책들 좀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헤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아무 생각도 없이 산만한 정신으로 책을 읽는 것은
눈을 감은 채 아름다운 풍경 속을 지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참, 문장 비유도 역시 문학가처럼 되게 시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책을 읽는 거는요, 그 속에서 위로와 공감을 얻고 내면의 치유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이 헤세는 그래서 그런지 독서의 신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책을 읽어서 그런지 이 사람의, 이 작가의 여러 책들을 보면요, 여러 뭐 중국이나 인도의 소설이라든지 신화라든지 동화라든지 철학서라든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책을, 방대한 책을 많이 읽었고, 이 많은 책 속에서 얻었던 지혜와 통찰이 그 사람의 세계적인 문학 작품 속에 잘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4선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내조한 이 퍼스트 레이디가 있었는데요. 엘리너라고 있어요. 엘리너는 항상 남편을 위로하고 후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대신해서 연설문도 레이디 퍼스터가 많은 책을 읽어서 그런지 언변도 좋았고 굉장히 많은 독서가 있어서 남편을 대신해서 이 연설문을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너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 엘리너의 책에 세상을 끌어안아라는 자서전적 수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은 배움을 멈추는 순간 삶도 멈춘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배움을 멈추는 순간 내 인생도 멈춘다. 그래서 저도 뭐 지금도 적지 않은 나이지만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또 끊임없이 책을 읽고, 그래도 죽을 때까지 우리의 배움의 끝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인간은 배우고 학습하는 동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움의 열정이 높은 사람들이요, 결국은 이 배움의 열정이 이 열정으로 이끄는 것이 다름 아닌 호기심하고 모험심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너가 어릴 때 되게 불행했다고 하거든요. 불행한 어린 시절을 딛고 이 퍼스트 레이디까지 오른 이유는 이 배움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그리고 그 배움의 열정 뒤에는 여러분 방대한 독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책을 많이 좋아합니다. 책을 많이 좋아하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20대 때 대학교 들어가서 20대 초반에 남들 한참 막 연애하고 미팅하고 막 이럴 때 책을 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시기에 공부도 공부지만 책에 빠져가지고 거의 책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체학을 공부한 것도 사실 많은 책을 보다가 서양에서 들어온 여러 책을 보다가 책 안에서 대체학에 관한 얘기를 하는 책을 봤어요. 그리고 뭐 현대의학에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불치병이라든지 난치병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현대의학에서 약품이나 수술에 대한 많은 부작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들의 생각에서 이 태어난 것이 대체약이거든요. 그래서 서양에서 대체약이 생겨서 우리나라로 역으로 들어왔는데요. 저도 그 책을 보면서 대체학이란 학문이 참 호기심이 가고, 대체학이란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대체학을 공부하게 됐고, 책을 보면서 그 대체학에 호기심을 얻고 공부하게 된 계기가 돼서 어떻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석박사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는 분 알겠지만, 논문 한 편을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본 책은 뭐 500권, 100권에서 500권 정도, 논문은 한 1000권까지도 봐야지 박사 논문 한 편을 쓸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논문도 많이 봤지만 그전엔 제가 건강서적만 본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실용서적도 많이 좋아했거든요. 심리나 아니면 사회과학이나 아니면 경제나 철학 분야까지 되게 다양한 책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구매한 책도 어마어마하고요. 저희 집이 거의 제일 많은, 짐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책이거든요. 책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도서관을 자주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문 쓸 때는 학교 도서관도 있었고 국회 도서관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논문 찾고 이런 것 때문에 국회 도서관에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여담인데, 국회 도서관에 이제 5월에 이렇게 박사 과정 때 이제 제가 5월에 이제 이
국회 도서관에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앞에 여의도 앞에 윤중로에 벚꽃 축제 하잖아요. 5월달에. 그러면 윤중로 여의도 일대가 정말 벚꽃이 그냥 벚꽃이 눈꽃처럼 막 날려요. 그리고 여러분들 국회 도서관 안에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국회 도서관 안에도 벚꽃나무가 많거든요. 이 도서관 앞에도 그렇고 국회의사당 앞에도 벚꽃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잠시 이제 커피 타임 공부하다가 잠깐 나와서 이렇게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이게 그 벚꽃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커피를 마시면서 막 벚꽃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 보니까 막 벚꽃을 막 만끽하고 사람들은 너무 막 즐거워하면서 막 꽃 구경 다니는 거죠. 근데 저는 그때 매일 공부에 찌들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커피 혼자 마시면서 아, 저 벚꽃나무는 진짜 예쁘다. 나도 공부 끝나고 빨리 저 벚꽃을 만끽하러 저 윤중로로 뛰어가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여기 이 여의도 이 국회의사당 여기 국회 도서관 안에 벚꽃나무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나는 그래도 이 안에서 나 나름대로 혼자서 벚꽃을 만끽하고 즐기고 있다. 이 커피를 마시면서 이 순간 이 벚꽃을 보면서 평생 아마 벚꽃 그러면 저는 윤중로의 벚꽃보다 이 국회 도서관 안에서 도서관 앞에서 커피를 혼자 마시면서 느꼈던 그 5월의 벚꽃이 아마 제 기억에 평생 아마 기억에서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벚꽃 그러면 국회 도서관 그리고 윤중로 그리고 혼자 마신 커피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담인데 네, 비틀즈가요 10년 동안 만 시간 동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 시간을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비틀즈도 10년 동안 뭐 주차장인가 창고 같은 데서 무명의 연습을 그렇게 열심히 했대요. 근데 그때 당시는 뭐 음악이 좋아서 연습을 한 거죠. 내가 뭐 대스타가 될 거야 몰라 그런 생각을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비틀즈가 그 당시에는 음악이 좋아서 10년 동안 무명의 연습을 막 그렇게 꾸준히 하면서 그때 행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이 만 시간이래요. 10년 동안 만 시간이 딱 지나고 나서 세계적인 뮤지션이 됐잖아요. 비틀즈가. 그래서 이게 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3시간씩 꾸준히 한 분야에서 만 시간, 특히 10년을 대체학을 공부한 지, 이제 대체학을 공부한 지 거의 10년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마 그래서, 대체의학에 관한 책도 썼고, 안티에이징에 관한 책도 썼고, 또 우리 시중에 알려져 있는 대체학에 관한 바른 정보나 바른 정보를 바르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정보들이 너무 많거든요. 대체학이 뭐 미신이라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체학도 어떤 한 학문이고요. 또 서양에서는 현대의학하고 동등하게 평가하는 한 학문이고 그 대체학이 또 우리가 과학적으로 같이 증명을 하는 과정이고 또 대체학에 관한 논문들도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대로 공부했고 제대로 또 연구 논문도 썼고 그래서 대체의학에 관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전달하고 싶어서 책도 썼고 아마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방송도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그 한국 안티에이징 연구소라는 블로그하고 카페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영스랩이라는 최근에 영스랩이라는 그 유튜브 채널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만든 목적은 그런 거예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대체의학이나 현대의학도 저는 이제 두 개 다 공부를 했으니까 어느 게 장단점이 있는지 알거든요. 우리가 현대의학은 급성적이고 수술을 요하거나 응급을 요하는 분야에서는 현대의학이 굉장히 우수하고요. 그다음에 대체의학은 여러분들이 예방의학적이죠. 우리가 어떤 자연적인 접근이라든지 우리가 예방적으로 우리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접근 방법은 좋은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정보 전달을 하고 공유를 하고자 이렇게 책을 좀 썼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워렌 버핏 아시죠? 워렌 버핏은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잖아요. 근데 이 워렌 버핏이 어릴 때부터 경제 관련 책을 읽고 그 어린 나이에도 투자를 이미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10대 때부터 이미 어린 나이에 투자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미국의 손꼽히는 거부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워렌 버핏이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린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절대로 물려받은 게 아니고요.
이 사람도 굉장한 독서광이잖아요. 네, 워렌 버핏이 지금도 아마 굉장한 많은 책, 워렌 버핏을 만난 사람들이 그런데 항상 책만 읽고 있대요, 워렌 버핏이. 그래서 지독하게 공부도 많이 하고 독서가거든요. 독서광이거든요. 그래서 위대한 투자자가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요, 최소한 남보다 그 분야에서 5배 정도의 더 많은 전문 서적이나 책을 읽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분야에 대해서는 책을 남들보다 더 많이 읽었다고 자부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쪽 대체학의 국내에서는 제가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이게 명확한 꿈과 목표가 있는 거죠. 이게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꿈을 심어주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본인이 이 꿈과 목표는 본인이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책을 많이 보시면요, 책 속에는 분명 해답이 많거든요. 우리가 앞서간 그 현명한 철학자라든지 현명한 현인들이 뭔가 새로운 것들을 우리한테 많이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책을 읽다 보면 뭔가 새로운 학구열이 생기고 또 구체적인 꿈과 목표가 생기거든요.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책 속에서 뭔가 목표도 찾았고 비전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책을 통해서 실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또 찾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과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늙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명확한 꿈과 비전이 있고 항상 호기심을 가지고서 도전하는 사람들은 우리 뇌가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늙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 생체 나이, 달력 나이와 무관하게 성장하기를 멈추지 않고 여전히 호기심 있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도전과 모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독서를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서는요, 아까 얘기했듯이 상처 입은 사람들한테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치유제가 되기도 하고 상담자가 되기도 하고 우리를 끌어주는 코칭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스승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는 책 속에서 한번 그 문제의 해답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서광들은 이 호기심하고 모험심을 가지고서 항상 반짝이는 눈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결코 성장을 멈추지 않고 또 이 성장을 멈추지 않고 이상을 쫓는 사람들한테는 늙지 않는다고 합니다. 늙지 않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독서는요, 우리에게 힐링이고 젊음의 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날도 좋아지고 있고 날씨 너무 좋아지고 있고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더운 무더위가 거의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좋은 책들 가까이에서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라클 건강법, 제가 그 대체약을 활용한 안티에이징에 관한 책을 정리한 책이거든요. 그리고 뭐 약을 먹거나 무슨 뭐 수술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에서 셀프로 치유할 수 있는, 셀프로 접근할 수 있는 자연적인 방법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미라클 건강법 신영아 박사였습니다. 제 얘기가 도움이 됐다면 제 채널도 구독해주세요. 영스랩 구독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되세요.